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사장 지하에서 용단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에서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방으로 퍼진 시커먼 연기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뒤덮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성탄절 휴일 오후 2시 50분쯤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검은 연기 엄청 많이 나왔죠. 불길은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불길 보였죠. 엄청 심했어요, 엄청. 검은 연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불로 30대로 추정되는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화상과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 일부가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9개 소방서에서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12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근로자 3명이 용단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고 근로자들이 자체 진화에 실패한 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발화 장소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더욱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SK건설은 수원 광교 주상복합빌딩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3.5와 2.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에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여진이라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한 달 만에 찾아온 강한 여진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3.5와 2.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1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약 13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깊이를 약 10km로 추정했으며 두 지진 모두 지난달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일대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진동이 느껴지고 그릇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4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별다른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항 여진은 지난 9일 규모 2.3 지진 발생 이후 잠잠하다 1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지난 11월 20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규모 5.4 강진 직후 브리핑에서 여진이 적어도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수개월은 최소한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경주 여진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포항 역시도 장기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추가 여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포항 지진의 규모 2.0 이상 여진은 총 73회로 늘었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을 체포하고 사고 원인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시설의 부실한 관리와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6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건물주 53살 이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모 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관리가 평소 부실하게 이뤄진 탓에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씨 등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휴대전화기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에 타 조사 중인 화재 잔류물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1층 천장에 얼음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50분 뒤 불이 났다며 피의자들이 작업하는 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과도 연관이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본래 7층이었던 건물이 두 차례에 걸쳐 9층으로 증축됐고 8층과 9층 사이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습니다.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1층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옥상이 사라져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최초 신고자의 신원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119에 처음 신고한 사람은 이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카운터 내선 전화로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119에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혔는데 A씨는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19 신고 후 2층 사우나에도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화재 참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무허가 증축이 이뤄지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증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증축된 테라스가 연기와 유독가스 배출을 막아 인명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제천의 스포츠센터. 불법 증축된 건물 8층과 9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증축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는 애초 7층짜리 건물이었지만 2년간 2차례 증축을 거쳐 9층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제천시가 지난 2011년 7월 건물 사용을 승인한 지 약 6달 뒤 해당 건물 옥탑에 일반 음식점 용도로 한 층이 증축됐고 이듬해 6월 같은 용도로 한 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증축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합법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지난 23일 현장을 점검하며 측량한 결과 불법 증축한 부분 2곳이 적발됐습니다. 아크릴로 덮인 8층 음식점 앞 테라스와 아크릴과 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9층 테라스 부분입니다. 옥탑에 있는 기계실도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 용도의 살림집으로 사용됐습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증축으로 옥상이 사라져 화재 당시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층과 9층에 아크릴과 천막이 덮인 테라스가 설치돼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 사우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희생자는 건물 상층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모 씨를 상대로 불법 증축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 건물주 박모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